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100세 시대, 그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져만 가는데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거늘 왜 우리는 정작 정신 건강에는 소홀한 것일까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듯 우리의 정신도 건강하게 할 수 있다. 오늘의 주제는 건강한 정신을 위한 18가지 조언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전혜원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행복주치의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저희 마음 테라피 방송을 보시고 네. 뭐 생각도 많이 줄어들고 네. 마음이 가벼워졌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혹시 이런 반응을 직접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 저는 뭐 환자분들이 뭐 열심히 보시는 것 같아요. 오. 보고 또 보고 이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사실 저희 홈페이지 동영상 네. 조회수도 네. 굉장히 지금 숫자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우리 불자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이고요.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전화 주신 분들 중에서 매주 한 분을 추첨해서 전현수 박사님께서 직접 쓰신 생각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이 또 우리 불자님들,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행복한데요. 네. 방송 외에도 박사님께 또 궁금한 내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나 그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래 보면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몸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나, 또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하나, 뭐 또 근육이 많이 생기게 하면 어떻게 하나, 그건 잘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에 맞는 방법들을 이래 노력을 하는데 정신에 대해서는 정신이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정신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지, 네. 또 내가 이래 보면은 저렇게 하면 정신이 나빠지는데 하는 걸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 내 정신이 나빠진다 그 생각은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아무래도 이 눈에 안 보이는 정신이지만 나한테는 보여요. 예, 그래서 요렇게 하면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건강하지 못한 정신을 가진다 할 때 보면은 우리에게 유익한 마음이란 게 있습니다. 네. 유익한 마음을 하면 이 정신이 건강해지고요. 우리에게 해로운 마음을 가지면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게 돼요. 근데 유익한 마음이란 거는 뭐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탐진치가 없는 거예요. 네. 이제 잘못하는 것도 없고 잘못하는 걸 바탕을 해서 좀 욕심내고 욕심대로 안 될 때 화내는 그 탐진치가 우리 마음에 자꾸 일어나면은 네. 이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게 돼요. 이제 그에 비해서 무탐, 무진, 무치 탐진치가 없는 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건강한 이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 불교 경전에도 탐진치를 없애야 된다, 그렇죠. 반성하는 그런 예. 내용들이 참 많은데 네. 박사님 말씀 듣고 저도 좀 반성을 하게 되네요. 근데 그래서 예. 오늘의 주제를 준비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예. 건강한 정신을 위한 18가지 조언입니다. 예. 18가지가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한데요. 18가지는 제가 그동안에 쭉 이래 이 정신과 환자들 치료하고 네. 또 정신건강에 관심을 가지면서 보니까 네. 이 18가지를 우리가 우리 거로 한다면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겠다. 네. 또 어렵지 않게 좀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네.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보시고 빠진 거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네. 예, 첫 번째, 우린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치잖아요. 네. 그때 건강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반응하는 것. 예. 네. 예. 그다음에 이 부탁과 거절에 자유로운 거. 네. 예. 그다음 이제 인사를 잘하는 거. 인사를 잘하는 예, 거. 인사를 네. 잘하는 거. 그다음에 거짓말을 안 하는 거. 예. 그다음에 또 약속을 잘 지키는 거.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남하고 비교 안 하는 거. 네. 그다음 대화에 아주 능숙한 거. 대화를 잘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 공평하게 하는 거. 네. 공평하게. 다른 사람하고 뭐 이래 할 때 항상 공평하게 하는 거.
그다음 이제 인간관계를 단절하지 않은 거. 그다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는 거. 네. 뭐 좋은 말만 하는 것 같은데 시야를 넓게 가지는 거.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공감 능력을 가지는 거. 그다음 이제 이 생각을 좀 줄이고 예. 이 현실에 충실한 거. 그다음에는 지혜를 기르는 거. 네. 지혜를 기르는 거. 그다음에 자신에게 도움되는 걸 이래 항상 하는 거. 그다음 이제 독서를 통해서 이래 간접 경험을 이래 많이 쌓아가는 거. 네. 그다음 이제 즐거운 일은 좀 나중에 하는 거. 우리는 보통 즐거운 것도 먼저 하지 않습니까? 네. 즐거운 걸 나중에 하는 거. 그다음 이제 자기 형편에 맞게 살아가는 거. 이한 18가지가 그걸 하나하나 실천하면 건강해지고 그 하나하나에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와, 18가지를 네. 박사님은 다 습득을 하셨으니까 지금 다 외우고 예. 계시는 거겠죠. 네네, 와,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예. 근데 쉬워 보이면서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네. 좀 어디 적어놓고 들고 다니면서 외워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참 외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옛날 학습법은 보면 유학이라든지 불교도 초창기엔 다 외웠어요. 외운다는 그렇죠.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외운다는 건 항상 우리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실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면 그걸 항상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요. 난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외우지 않은 건 자기 게 아니라고도 볼 수 있어요. 들었을 때만 안다, 네. 볼 때만 안다. 그럼 평소에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와, 이렇게 박사님은 강력하게 얘기하실 줄 몰랐습니다. 외운 예. 게 아니면 내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잘 외워서 잘 네. 실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 18가지 항목을 좀 하나씩 자세히 좀 살펴보면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첫 번째부터 예. 자세히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가 반응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이란 건 우리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네. 사실 왜 통제가 불가능하면 이 사람을 볼 때 사람 숫자가 나는 하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는 자연의 극히 아주 작은 일부분이에요. 자연 환경이나 자연 조건 네. 이런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질 땐 다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 예.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해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평가하지 않아요.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요. 근데 건강하게 반응하면 건강한 사람, 네. 불건강하게 반응하면 불건강한 사람. 그러니까 사실 있을 만한 어떤 이유 때문에 일어나게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이 그 일어난 일에 대한 또 새로운 어떤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네. 일어날 땐 일어날 만한 필연적인 이유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또 새로운 결과를 불러와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안 좋은 일 벌어진 걸 걱정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걱정을 해야 될 것은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잘못 반응하고 있으면 그걸 굉장히 걱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린 다 잘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벌어질 때 건강하게 반응도 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상태인가, 정말 실력이 있나, 네. 그거를 잘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정말 실력이 있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실력이 없으면 걱정해야 돼요. 예, 예를 들면 뭐 사업도 그렇고 예. 공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때 그 상태에서 내가 정말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해야 돼요. 건강하게 반응하라라고 하셔서 네. 뭔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네. 싶었는데 네. 이게 또 깊이 들어가니까 실력까지도 있어야 되는 거네요. 당연하죠. 실력대로 살아가죠. 와, 예. 그렇군요. 예. 좀 구체적으로 네.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 예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예를 것 들면 같은데. 두 가지를 들겠습니다. 두 가지요? 이제 예. 학생들의 경우하고 우리 이제 성인들의 경우. 네. 이제 학생들은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 뭐 살아가다 이런 일 한 번도 안 당하지만 또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중간고사다, 기말고사다, 뭐 어떤 중요한 시험이었는데 중간고사인 경우에 늦잠을 잔 거예요. 딱 깨어보니까 이미 1교시 지금 어떡해요? 가면 1교시는 끝날 것 네. 같아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일 때
이제 반응을 본인도 건강하게 하도록 하고 네. 이제 옆에 있는 그 부모님도 건강하게 하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사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늦게 일어난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때 잘 잤다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요? 잘 잤다, 푹 잘 잤다, 네. 잘 잤다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이 마음을 이래 저 안정을 잃지 말고 지금 잠은 푹 잘 잤으니까 이제 1교시는 어차피 지나간 거고 네. 2교시 가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그런 일이 보통 일어나면 자기를 자책하든지 네. 또 옆에 사람 원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왜 나를 안 깨웠나? 그리고 내가 왜 못 일어났나? 왜 알람을 작동 안 했나? 네. 그거 다 그 도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내지는 푹 잘 잤다 하고 학교 가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늦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뭐 그런 경우가 그 사람 한 사람만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그러네요. 경우에 다 처리하도록 돼 있는 뭐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럼 그에 따라서 하고 2교시부터 열심히 치고.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의 시험 놓쳤다 해서 예. 별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대해서 반응을 건강하게 하지 못하면 이제 불안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시험 때마다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또 못 일어날까 봐. 그렇죠. 또 못 일어날까. 그거보다는 오히려 왜 못 일어난지를 자세히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알람을 작동 안 했다든지 안 그러면 뭐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다든지 네. 그거에 대해서 다음에 안 일어나도 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시험 하나 못 쳤대서 뭐 크게 문제되는 거 없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또 부모님은 건강하게 반응하게끔 이 일뿐만 아니라 네.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어른 경우는 뭐 대표적인 게 부도 나는 거죠. 부도는 좀 큰일 아닌가요? 부도는 큰일이라도 저는 이래 부도를 정확하게 잘 보면 부도란 거는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이 부도 나지 잘 못하는 사람 부도 안 납니다. 왜냐면 약간 이래 확장하고 부도란 말이 좀 약간 큰 사업에다가 적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잘 돼서 잘 됐지만 좀 무리하게 했을 때 보통 부도가 나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이 건강한 반응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능력도 많고 한데 뭔가 조금 이 잘못 맞지 않은 게 있어서 났을 수 있거든요. 네. 그때 보완하면 오히려 훨씬 잘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부도 났을 때 제일 나쁜 건 도망가는 거예요. 네. 불안하고 걱정되니까 도망가면은 예. 사업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남한테 다 이래 빌릴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 도망가 버리면 네. 이 사람들은 여기에 형편에 맞지 않게 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럴 때 사람들을 만나고 해서 적절하게 이래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뭔가 찾아보면 이래 뭔가 유지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예. 그리고 오히려 거기서 더 발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실패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예요. 그 반응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실패 부도 나서 잘못된 반응을 하는 사람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반응을 하면 언젠가 기회가 와요. 그러니까 이 우리 사회에서 성공 신화하면 네. 대표적인 몇 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분이 딱 떠오르죠. 떠오르죠. 그 중에 예. 이제 정주영 회장님 예. 같은 경우, 정주영 회장님이 이제 워낙 참 세계적인 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연구하는 이제 그 교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 한 분이 네. 이제 정주영 회장을 찾아가서 내지는 뭐 또 정주영 회장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었겠죠. 그 자리에서 참 대단한 능력으로 오늘날 이런 걸 일구었다 하니까 자네는 내가 아주 많이 실패한 걸 모르는 모양이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실패를 다른 사람처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반응이 달랐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실패라는 건 사실 자기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패 오는 거거든요. 네. 그때 보강하면 점점 나아지는 거죠. 와, 예. 실패한다고 해서 그냥 주저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시 노력하자 이렇게. 그렇죠. 그게 건강하게 반응하는 거죠. 실패할 때는 뭔가 모든 게 다 나빠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긍정과 부정이 있어요. 네. 예? 긍정은 살리고 부정은 보완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반응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다는 거. 네. 예,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요. 자, 첫 번째 알아봤으니까 이제 두 네. 번째를 알아보고 싶은데 아까 네. 부탁과 거절에서 자유로운 것 두 번째라고 그렇죠. 얘기해 주신 것 근데 같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다 부족한 게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부탁 거절이는 말을 싫어합니다. 아, 정말요? 그런 말을 싫어하지만 네. 뭐 통용되는 말이니까 한다면 부탁이나 거절 이거를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부탁해야 맞아요. 될 때도 있고 거절해야 네.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 부탁과 거절을 잘못하게 되면 인생이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또 나빠지고. 네. 그래서 이 부탁과 거절에서 좀 적절하게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탁과 거절에 너무 부담 넣게 되면 사람도 피하게 돼요. 또 부탁과 거절에서 상처도 많이 받게 되고. 네. 그래서 이 부탁과 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정신에도 영향을 주고 살아가는 것도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이 부탁과 거절을 보는 관점이 좀 그게 보는 게 좀 바뀌어야 돼요. 관점 어떻게 예, 봐야 될까요? 어떻게 그러면? 바뀌냐면 네. 부탁이란 걸 이걸 들어주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해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면 내가 부탁할 때 되게 부담스럽죠. 네. 이거를 했는데 저 사람이 못 들어주면 내 부탁을 못 들으면 얼마나 힘들까. 또 네. 내가 저 사람을 부탁했는데 다음에 어떻게 그 사람을 보나. 아, 뭐 여러 가지로 그 부탁에 대해서 이걸 들어줘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되면 네. 굉장히 피곤해져요. 그래서 내가 부탁한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 않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부탁을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냥 내 어떤 처지나 입장, 상황을 이 다른 사람한테 알린다. 알린다는 말 하는 게 좋아요. 알리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듣고 뭐 자기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또 도와주지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도 뭐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네. 뭔가 하여튼 내가 알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압니까? 맞아요. 어째 보면 내가 나를 다른 사람이 알게끔 알리는 건 내 의무죠. 또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네. 이제 그런 일을 한다. 이제 이래 생각하면은 이게 부탁에 대해서 좀 부담이 덜해지죠. 부탁이란 말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셨는데. 이제 부탁할 때 이걸 알리면 또 저 사람 나름대로 네. 뭐 적절하게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알리는 거 이게 부탁이다 이렇게 알려준다. 생각합니다. 박사님 근데 그냥 부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네. 제가 뭔가 누구한테 부탁을 하려고 하는 거는 저의 네. 상황을 알리면서 그 상황이 뭔가 좀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알려줬는데 그 상황이 그렇구나라고 상대방이 그냥 알고만 있고 네. 지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거절이에요. 거절이군요. 아니 우리말로 한다면 거절인데 네. 이제 이게 거절에 대해서 그것도 내가 저 사람 걸 안 들어준다. 네. 그러면 좀 곤란하죠. 그걸 내가 잘 들어보고 또 인간관계랑은 다 이래 관계가 가깝고 멀고도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내 나름대로 이래 충분히 뭘 해주고 싶은데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내가 또 내 상황을 알리는 거절이 아니라 내 상황을 알리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거기서 또 같이 의논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로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 주는.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거절하기 곤란해서 미루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좀 생각해 볼게. 라든지 뭐 이러면서 적절한 조치도 하질 않고 네. 했다가 또 이 부탁한 사람은 다른 데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고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나한테 맞지 않은 적절한 뭘 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어째 보면 그 사람을 내가 잡아두고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보고 내 입장에 내 상황이 맞자면 나는 이런 상황인데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또 남한테 이야기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 뭐가 도움이 되나 하는 걸 생각을 하고 그에 맞게 도와주는 마음. 그래 되면 이제 거절이란 단어도 뭐 아니죠, 사실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자연스럽게 거절하는 법에 대해서 좀 배운 것 같습니다. 네. 부탁과 거절, 물론 그런 단어를 많이 안 쓰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부도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그러면 부도 같은 걸 당할 경우에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돈과 관련해서 부탁을 받거나 아니면 하면 부탁하는 것도 힘들고 거절하기도 힘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근데 사실 부탁은 거의 다 돈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자기가 해결되면 남한테 부탁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부탁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라 봐요. 저는 돈 부탁이거나 어떤 자리 부탁이거나 이제 그런 경우거든요. 그럴 때 이제 돈이라는 게 사실 가장 민감한 문제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자칫하면 뭐 이래
좀 피곤한 일에서 막 처리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참 얼마나 힘들게 말했겠어요. 맞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에서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해보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 되겠죠. 그 어떤 관계 정도에 따라서.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내 입장도 이야기하고 배려도 하고 네. 하면서 또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나 해서 충분히 이래 해야지 자존심 상하게 한다든지 네. 내가 뭐 피곤한 일 당해서 뭐 피곤하다는 그 얼굴에 표정이 지고 그러면 좀 곤란하겠죠. 그러면 이제 돈과 관련된 것이든 그 외의 것이든 부탁과 거절을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면 관점만 좀 달리하면 된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내가 부탁한다, 들어달라. 네. 또는 못 들어준다. 이게 아니라 그냥 서로 이 형편에 맞게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걸 모색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경우에 저 친구가 있어요. 저는 나이가 들어서 사귄 친구죠.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만난 친구인데 그 친구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자기가 이제 서로 좀 도시가 달랐어요. 네. 도시가 달라서 다른 도시에서 이제 놀러 오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 오면 제가 일이 있으면은 뭐 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안 된다 이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놀러 오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해서 오라 상황이 좋으니까 오라 하면은 아무 걱정 없이 온대요. 근데 다른 친구가 오라면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그래 왜 그러냐 이러니까 나는 뭐 일이 있으니까 오지 말라고 안 오는 게 좋다고 항상 그래 소위 말하는 거절을 한대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돌이켜 보면 그 친구하고 즐겁게 놀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될 때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는 네. 거죠. 뭐 친구가 나밖에 좋은데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또 이야기하고 또 스케줄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편을 알린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와, 그러면 괜히 불편하게 힘든데 억지로 만나면 생각해보니까 정말 불편하네요. 그렇죠. 지금도 그 친구하고 제가 만나고 있거든요. 네. 와, 뭔가 탁 하고 제가 한 대 얻어맞은 뭔가 깨달은 기분입니다. 네. 자, 이렇게 부탁과 거절만 자유로워도 정신이 또 건강해질 수 네. 있다는 것도 배워봤고요. 네. 세 번째가 좀 의외였어요. 네. 인사 잘하는 거 맞나요?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렇죠. 인사가 어떻게 보면 모든 관계의 시작이에요. 음. 인사란 거는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보고 있다는 표시예요, 사실은. 네. 인사를 한다는 거는 내가 당신에게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다. 난 당신을 싫어하지 않는다. 네. 우리 같이 좀 잘 지내보자. 이런 표시예요, 사실은. 네. 표시기 때문에 뭔가 어째 보면 관계가 시작되는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사 같은 외국에는 악수를 하잖아요, 이렇게. 네. 이래 보니까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갔잖아요. 네. 그때 악수는 제일 처음으로 생긴 게 내가 오른손에 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총 가지고 있지 않다는 표시였대요. 예. 그러니까 이 인사라는 것이 네. 뭔가 내가 당신에게 적의가 없다. 네. 그러니까 인사를 하게 되면 인사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지 않구나. 나하고 뭔가 잘 지내고 싶구나 하는 어떤 표시예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인간관계의 어떤 좋은 터전을 마련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인간관계가 잘 성립될 수 있는 좋은 뭐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인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인간관계가 어떻게 발전된다는 걸 이제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네. 이제 목수 이야기인데 네. 이 평생을 이 사람이 집을 짓고 살았어요. 네. 이제 집을 짓고 살았는데 이제 미국에 있는 목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행정적인 일을 처리한 또 사장이 하나 있었어요. 예. 자본금도 되고 행정인 처리한 사장도 있고 두 사람이 이제 이 짝이 돼서 네. 평생을 집을 짓고 이렇게 살은 거죠. 살다가 이 목수가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니까 자기도 이 가족들하고 시간도 많이 보내고 싶고 친척들하고 시간도 보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이제 하고 싶으니까 목수 이제 집 짓는 걸 그만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만두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 동업자한테 나 이제 집을 짓는 걸 그만두고 내 시간을 좀 갖고 싶다 하니까 이 동업자가 그렇나 그러면 근데 내 부탁이 안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집 한 채만 지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집 짓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데
그 평생을 같이 한 동료가 집을 지어 달라니까 막 그래 부탁은 들어주겠다면서 진짜 마지못해서 짓는 거예요. 네. 막 성의를 다해서 이래 짓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지었어요. 네. 뭐 자재도 대충 사오고. 그래서 이제 그냥 당신 약속은 들어줬다 하는 마음으로 대충 지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짓고 난 뒤에 마지막 열쇠까지 만들어서 그 동업자한테 줬어요. 네. 자, 이게 이제 당신 부탁으로 지은 집이다. 딱 주니까 동업자가 뭐가 예상됩니까? 저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뭐예요? 왠지 마지막 선물로 주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정답이에요. 우와. 어떻게 대단하시네요. 맞나요? 맞아요. 어. 그래서 그걸 네. 받으니까 동업자가 내가 당신한테 참 평생 고마워서 네.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줘요. 이 사람은 자기가 지을 집을 와, 엉망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나는 이래 이 인간관계 인사하는 사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 집이에요. 네. 자기 가까운 사람들은 자기가 살 집에 마치 가구나 뭐 어떤 시설처럼 자기가 이용해야 될 시설처럼 그 인간관계가 그런 거예요. 네. 거기서 그 인사 안 하고 이러면 집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처럼 나한테 느껴져요. 그러네요. 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집을 우리가 좀 이래 잘 보살피지 않고 엉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사도 나한테는 그렇게 느껴져요. 예.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나의 자산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최선을 나하고 관계돼 다해서 있는 거예요. 예, 예. 인사를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인사를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 인사하는 걸 좀 약간 쭈뼛쭈뼛하면서 잘 못하시는 분도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 오해를 사더라고요. 그렇죠. 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오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사람이 둔감해서는 안 됩니다. 예민해서도 안 되지만 네. 민감하게 뭔가 이래 인간관계에서 오해가 있나, 뭐가 이상한 기류가 흐르나 그걸 잘 보고 네. 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인사를 안 하면 오해가 생겨요. 그러니까요. 저 인사를 어떤 사람이 안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생각할 땐 저 사람이 나한테 불만이 있나 또는 뭐 나를 싫어하나 하고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인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사를 안 하게 되면은 네. 그런 인간관계 오해 때문에 항상 찝찝하게 머릿속에 들어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인사를 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그런 거 잊어버리고 내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인사가 안 되면 항상 어디 가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신경 쓰이고 심지어는 적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인사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쟤는 인사도 안 하고 저 사람 그러니까. 인사도 안 하고 막 건방지다 그러고. 나 모른 척했다. 모른 척했다. 뭐, 이러면서. 예, 네. 그래 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간혹 인사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좀 애매한 사이도 있기는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뭐 한 달이 건너서 아는 사람이라든지 그렇죠. 내가 인사해도 될까 좀 소심해지는 그렇죠. 경우도 있어요, 박사님. 그렇죠. 예.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란 거는 적절하게 해야 돼요. 적절하게요? 좀 사람마다 관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가까운 사람도 있고 먼 사람도 있고 왠지 처음 보면 좀 친근감이 드는 사람도 있고 좀 껄끄러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나하고 만나게 된 거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관계에 맞게 적절하게 해야 돼요. 네. 적절하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인사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은 가깝도록 친근하게 하고 멀면은 그냥 뭐 서로 아는 체라도 하고 그렇게 정도에 맞게 이래 인사를 해야 돼요. 정도에 맞게. 예, 정도에 맞게. 박사님은 이 건강한 정신을 위한 18가지를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드셨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중에서 인사를 잘하는 걸 꼭 넣으셨기 때문에 예, 예. 왠지 굉장히 인사를 예. 잘하는 법을 또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대하면서 상대방 어떻게 생각하면서 인사하시는지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이제 일단은 저 사람이 나하고 관계돼 있고 네. 내가 어떤 나에게 뭔가 영향을 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인사를 해서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소중하게 생각해서 내가 도움도 주기도 하고 도움도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인사 안 했을 때 내한테 불편함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적절하게 인사하는 그런 마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상대방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인사를 해라. 네, 네. 아, 근데 이런 경우가 또 있던데요. 네, 네. 이건 정말 특수한 경우긴 한데 네. 주변에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보니까 네. 안면 인식 장애라든지 해서 오해를 사는 분들도 네.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도 그러니까 들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평소에 사람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지는 사람일 거예요. 평소에. 그러니까 사람을 소중히 하면 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내하고 굉장히 관계돼 있고 중요하면 네. 그걸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못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그냥 슥슥 스쳐가는 대상으로 보고 내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 주의력을 가지고 탁 이래 보면은 네. 그 사람을 기억 못 할 수가 없어요. 예. 내가 저 어떤 사람한테 직접 들었어요. 네. 그 사람이 지금 이제 한국 사람인데 인도에 살아요. 인도에 사는데 제가 2009년도에 인도를 방문했어요. 네. 방문해서 이제 한 십몇 년 만에 그 사람을 만났죠.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달라이라마를 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그러니까 꽤 한 15년 만에 만났대요. 네. 근데 15년 전에 그 자기가 대학생 때 뭐 델리 대학인가 그 박사과정인가 할 때 네. 그때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와서 뭐 거의 뭐 몇천 명을 이제 그걸 할 때 서로 네. 뭐 악수하고 그랬대요. 그러고 난데 15년 후에 우연한 기회에 네. 뭐 이제 교민들하고 뭐 이래 가서 이래 만났는데 딱 보더니만 자기를 보더니만 자네 그때 내하고 만났지. 그때 내한테 이런 말 했지 하더래요. 와. 그때 자기가 뭔가 물은 거를 네. 이야기하더래요. 얼굴도 기억하고 그 말도 계속. 잠깐 만났는데요. 잠깐 만났죠. 한 십몇 년 전에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악수만 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그걸 기억하더래요. 네. 그래서 자기가 참 놀랬다 그러더라고요. 그거하고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래 보고도 뭐 불과 뭐 한 며칠이나 몇 달 후겠죠. 그에 비해서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 속에 만나서 한번 기억하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소중히 보고 뭔가 깊은 교감 관계를 이루면은 네. 기억을 하게 되죠. 아.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잘 못 알아봐. 이런 사람들은 좀 관심이 없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군요. 네. 그럼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뭐 네. 내가 안면인식 장애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 네.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생기는 게 예. 앞서서 이제 굉장히 이제 예. 존경받는 인물께서 먼저 15년 만에 예. 알아봐 주신 예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네네. 근데 우리 주변에서 보면 네. 그 약간 이렇게 직급 뭐 예. 높으신 분 예를 들어 네. 뭐 사장님, 부사장님이면 네.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하시기보다 네. 직원이니까 와서 나한테 먼저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그분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해결이 안 되는 왜냐하면 건가요? 진료실에서 많이 들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누가 먼저 인사하나, 아, 누가 강하나. 네. 그래서 약한 사람이 먼저 인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예, 그러신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사하면 내가 굽히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아주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인사를 한다. 이거는 그 인사의 중요성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뭔가 좋은 토대, 오해가 안 생기게 하고 내가 당신에게 호의적이다. 그리고 우리 좀 잘 지내보자. 그러고 우리 서로 필요한 거 있으면 서로 돕자. 네. 이런 그 굉장히 중요한 네. 이 인사에 대해서 서로 어떤 누가 세나 약하나 이거로 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염려스럽고 네. 그거보다는 이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어째 보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먼저 행사하고. 그래서 그런 걸 또 내색을 하면 곤란하죠. 내가 당신보다 위에 있어. 이런 벌써 거부감을 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거 없이 그런 마음 자체도 없어지는 게 좋아요. 저 사람과 내가 서로 모르는 사람이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적어도 당신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서로 좀 공존해보자. 서로 뭐 도울 거 돕고 또 도움 받을 거 받고 네. 그렇게 해보자 하는 좋은 터전을 내가 마련한다 예. 하면서 적절하게 또 이 보면 서로 뭐 가깝지도 않은데 막 와서 뭐 가깝게 인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걸 불편해하시는 네, 분들도 그건 불편하죠, 있으세요. 당연히. 그러니까 예. 적절하게 또 상대가 약간 뭐 이래 한 정도면 나도 약간 그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적절하게 이래 그 어떤 관계에서 맞게 네. 그렇게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를 보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정신건강이 어떻다. 네. 정신건강의 척도가 될 수 있죠. 인사만 내가 아는 잘해도요? 정신과 의사는 네.
제가 사실 좀 그 인상적이었던 장면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좀 소개를 할게요. 아, 네. 이제 정신과 의사 몇 명이 그 식사를 했어요. 예. 식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탁자가 이래 있어요. 네. 우리 탁자가 있고 또 옆에 또 탁자가 있어요. 탁자가 있는데 이제 옆에 그룹은 우리하고 무관한 사람이에요. 네. 이제 여기는 가운데 우리 그 같은 동료 정신과 의사 중에 한 사람이 상당히 그런 그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을 침투 제일이다. 그 사람은 침투 잘한다. 침투를 잘한다. 예. 외국 학회 가서도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네. 그 이제 우리 탁자도 있고 이쪽 탁자도 있지만 뭐 수저나 이런 건 좀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네. 모자랄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좀 넉넉하 있고 했는데 저쪽에 좀 모자라니까 네. 이 사람이 저쪽 사람마다 다 이렇게 차려주더라고요. 오. 숟가락 젓가락. 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모르는데, 예. 가서 이렇게 예.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딱딱딱딱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러니까 이제 친해지는 거예요. 저쪽이 하고 우리하고. 근데 남이 아닌 거예요. 보통 식당에서 남이잖아요. 네. 근데 그 하나의 행동에 의해서 서로가 필요한 거를 이래 주고받고 그냥 무관한 게 아니라 그냥 왠지 옆에 우리하고 좀 잘 통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내가 그걸 현장에서 목격하고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와, 저는 그냥 얼굴 마주쳤을 때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만 인사 잘한다 생각했는데 네. 지금 예를 들어보니까 네. 그렇게 주변에 관심을 주는 거 그것도 그렇죠. 인사를 잘하는 게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와. 인사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여기 만났지만 우리는 서로 이래 좋은 관계입니다. 뭐 서로 또 필요한 거 서로 도우고 합시다. 네. 뭐 그런 하나의 의사 표현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일단 오늘 얘기를 해봤는데 네, 네. 한번 예. 저희가 18가지 한꺼번에 배우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일단 예. 세 가지부터 잘 해볼 수 있도록 예. 다시 한번 좀 포인트를 좀 요약해 주시면 요약을 좀 어떨까요? 해볼게요. 우선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이제 들으니까 처음에 들을 때는 뭐 뻔한 이야기죠. 뻔한 이야기지만 그 깊은 뜻이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정말로 자기가 실천하면 달라지는 거죠. 아까 그 정신과 의사 예처럼 네. 그런 식으로 어디 가서 한다면 그 사람 옆에는 항상 사람이 있겠죠. 맞아요. 이웃도 있을 거고. 네. 요즘은 이웃이 없잖아요. 자기 거 먹고 살고 부족한 게 없으니까 네. 인터넷으로 다 해결하고. 맞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도움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세 가지에 깊은 뜻이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첫 번째 반응을 건강하게 한다. 이거는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 때 그때 정말 우리에게 도움되는 네. 뭘 한다. 이렇게 항상 그걸 잊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나 막 원망하고 막 이러면서 그 어떤 자기한테 손해보는 걸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이제 건강하게 반응하는 거. 그 다음 이제 부탁과 거절은 살아가다 보면 나도 도움 받아야 되고 또 좀 도움 줘야 될 때 그때 좀 편히 할 수 있는 길이에요. 예. 그거를 이제 내 어떤 형편을 알린다. 이런 거로 하고 인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사를 잘해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또 나를 좀 안 좋게 보는 사람을 없애는 이제 그런 터전을 잘 마련하는 게 인사다. 네. 그래서 이래 보면 인사 안 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힘들고 장애가 있고 또 그 조직에서 버티질 잘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힘들어서 그냥 이래 나오고 네.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인사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것과 연결해서 또 행복 처방전을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이번 한 주 어떤 실천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이 반응을 건강하게 하는 것에 관한 이제 행복 처방전은 네. 일단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될까요? 하나는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딱 생각하셔야 돼요. 이유가 있다. 있다. 예. 이유가 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거하고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네. 우리는 보통 싸워요. 네. 싸우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건강하게 반응하는 거. 건강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나한테 도움되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예. 그거를 특히 안 좋은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이거를 면밀히 잘 보시고, 네. 만약에 불건강하게 반응하면 건강하게 반응한 쪽으로 자꾸 바뀌어야 됩니다. 예, 그게 네. 이제 첫 번째 행복 행복 처방전이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한테 부족한 거 남한테 할 때 이걸 부탁한다 하지 마시고 예. 그냥 내 형편을 알려서 이제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다. 도움이란 건 꼭 뭘 이래 직접적으로 주는 것만 도움 아니에요. 그 내가 그런 거를 이래 힘든 걸 말하는 걸 듣는 것도 도움이에요. 듣고, 들어주는 것도.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뭔가 내한테 말해주는 것도 도움이고 또 자기가 형편대로 도와주는 것도 도움이고 네. 자기가 또 남한테 알려서 도움을 주는 것도 도움이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 걸 뭘 알리고 그냥 고에서 오는 걸 그대로 받아들인다. 네. 이제 그런 걸 부탁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이제 거절은 내가 누구한테 소위 말하는 부탁을 받았을 때 내 형편을 알리고 또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충분히 하는데 무리하게는 하지 않는다. 네. 무리하게는 하지 말고요. 않- 예. 부탁과 거절에 좀 편안하고 자유로워진다. 네. 예, 그걸 하고 있는지 좀 보는 게 예. 필요할 것 같고요. 어려울 것 같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예. 이제 인사란 것은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그 잘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거다. 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내가 잘 마련하는지 안 하는지, 네. 내가 위인지 아래인지 그런 좀 잘못된 생각을 하는지 네. 그걸 이제 잘 점검하시고 인사 잘하는 사람이 정말 현명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네.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세 가지를 배워봤는데 네. 18가지 중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네. 또 배워야 되잖아요. 예, 어떤 예. 내용들일까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오늘에 이어서 네. 거짓말. 이제 우리는 뭐 작고 크고 거짓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거짓말. 그다음 이제 약속. 약속. 약속에 대한 거. 그다음 이제 이 대화. 대화. 예, 약속. 대화. 그다음 약속 전에 이제 남과 비교하는 거. 비교하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대화. 또 남을 대할 때 공평하게 네. 대하는 거. 예. 알겠습니다. 많은 걸 배우게 되는데요. 이번 주 잘 실천해보고 네. 다음 주에 또 잘 준비된 마음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네. 정신 건강을 해치는 것들이 굉장히 사소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방송 보시다가 전현수 박사님께 궁금한 점들 불자님들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메일이나 우편으로 궁금증을 보내주셔도 박사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실 거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박사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붓다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시간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